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정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죠? 만약에 수립을 했다면 통일정부 수립까지 하고 끝났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럼 대체 왜 우리가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것인가?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거 순서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까지 좀 연결해서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8.15 광복을 하게 되었었죠. 그죠? 그래서 8.15 광복을 하게 되었는데 8.15 광복 이후에 우리는 스스로 못할 거야 하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그렇지요. 도와줄게. 모스크바에서 삼국이 만난 거예요. 삼국의 외상들이 만나서 회의를 해. 근데 이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독립시키자. 임시정부 수립하자. 그런데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얘네가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된다? 얘네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신탁 통치를 하겠다. 4개 국가가 최대 한 5년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 놀란 거죠. 아니, 신탁 통치란 이게 무슨 말인가? 제2의 또 다른 식민지인가? 열받을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찬성하는 쪽도 있었더라라는 거죠. 누가 찬성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좌익 세력들이었더라.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신탁 통치에 모두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좌익 세력은 나중에 찬성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빠르게 찬성을 하고 우리한테 오케이를 해줘야지 우리에게 더 유리한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련의 꼬임에 넘어갔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당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가? 자, 그래서 결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우리가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나 열었냐면요. 2차례를 열었는데 결국에는 결렬되고 말았어요. 결렬. 뭐 결과 없이 그냥 끝났다라는 거죠. 왜 그랬는가? 서로 생각이 좀 달랐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이미 여러 개 정당들이 있고 얘네들을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서로만의 이제 대립이 좀 많이 있었던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기들과 비슷한 세력인 이제 우익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이 계속 신탁 통치에 반대하고 미소공동위원회를 별로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스크바 상상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유리한 애들까지 다 끌고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다 참여시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소련은 그렇지 않잖아요. 소련을 믿고 따르는 좌익 세력들은 이미 소련을 지지하고 모스크바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탁 통치에도 뭐 찬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야. 얘네만 데리고 가서 얘네들과 해서 정부를 만들면 빠르게 한반도에다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소련은 찬성하는 애들만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절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협의하는 이런 대상들 누굴 데리고 갈 것이냐?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미국은 다 포함하자. 아니, 결정 지지 세력만 포함하는 게 어때? 라고 소련이 얘기를 하니 2차례나 열심히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한 2년 정도 이런 걸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시기에 우리는 뭐를 했는가? 뭐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뭐를 해야 된다. 나라를 수립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되겠습니다.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한만이라도 얼르게 빨리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왜 이게 발언이 나왔냐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니까 솔직히 여기서 뭔가 빨리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 이승만이 좀 답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김구는 반대하죠. 아니지. 우리가 이제 막 독립했는데 통일정부를 수립해야지 분단의 길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와중에 뭐 좌익이니 우익이니 막 난리 나니까 우리가 왜 이러는가? 뭐 하자? 우리 힘을 합칩시다. 그래서 중도 세력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운형 선생님이 중심이 되는데요. 은근 잘 나와요. 은근 시험에 잘 나와요. 여운형 선생님이 한 분만 좀 잘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승만, 김구 너무나 잘 아는데 여운형 선생님은 자꾸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시험에 은근 잘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 하면서 그냥 뭐 엄청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고 여운형 선생님을 고르는 이런 문제로서 주로 잘 출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자, 이 여운형 선생님과 김규식 선생님이 연합을 해가지고 추진했던 거죠.
뭐 하자?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를 합니다. 미군정도 이를 좀 지원해줘요. 왜냐하면 미군정도 빨리 어쨌든 얘네도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얘네가 빨리 힘을 합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한 지원. 그리고 솔직히 이걸 좀 주도했던 애들 중에 우파 세력도 있고 뭐 이 사람은 중도좌파기 때문에 뭐 조금만 하면 약간 우파 쪽인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고래서 그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좌우를 합작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만들고 미소공동위원회 빨리 열라고 하고 그 다음 중요한 내용 유상매수 무상분배에 대한 토지개혁을 실시하자. 왜냐면 지금 뭐 정부가 있어야 이런 걸 할 텐데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억울했어요. 일제강점기에 딱 땅 다 뺏기고 소장농들 막 땅 없어가지고 완전 고생하고 막 화전민 되고 막 만주 연해주 가고 이제 진짜 토지 갖고 싶잖아요. 정말 내 땅 하나 그거 하나 있다면 내가 거기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토지 개혁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뭐 정부가 있어야 하지. 뭐가 있어야 하지. 뭐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빨리 하자라는 내용이 여기서부터 좀 등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또 중요한 거 뭐예요? 친일파도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빨리 합작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시다. 예, 될까요? 네. 아쉽게도 잘 되지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큰 세력, 가장 그런 큰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요. 좌익 쪽의 큰 세력과 우익 쪽의 큰 세력. 왜냐하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사실 없는데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뭐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면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때 이제 무상몰수, 그 다음에 이제 무상분배 이걸 주장했던 게 사실 공산당이고요. 그냥 다 뺏은 다음에 다 똑같이 나눠주자, 공짜로. 근데 민주당 그렇지 않아요.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조건 돈을 내고 다 걷어들인 다음에 돈을 내서 이제 사하는 애들에게만 주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달랐어요. 토지를 어떻게 나눠주느냐에 대한 생각이 아무래도 공산주의 쪽과 그리고 민족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말했던 유상매수, 무상분배가 둘을 이제 좀 어쨌든 짬뽕을 한 건데 둘 다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친일파를 처리하는 거에 대한 내용 도 조금 많이 이제 그런 좀 약간 서로 간에 대립이 있었던 거죠. 언제 할 것인가? 당장 하자. 아니다. 그래도 정부 수립하고 나서 좀 정리하고 하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다툰 거예요. 뭐 이걸 뭐 물어보진 않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부를 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걸 이끌었던 세력인 여운형이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국 결렬이 되고 그러면서 미군정은 더 이상 한반도 문제에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손을 떼버리죠. 이 문제 전체를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유엔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더 이상 소련이랑 내가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것도 원치 않고 얘네들 좌우합작위원회 뭐 이거 하는데 뭐 이렇게 참여들 안 하고 야, 이 나라 안 되겠다. 야, 너무 골치 아프다. 손 떼야 되겠다. 손 떼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련이랑 계속적으로 냉전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 트루만 독트린 보이시죠? 그죠? 뭐 중요한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겠지만 배경적인 지식으로 좀 알아두시자면 트루만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산주의 세력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나라들을 돕겠다. 그렇지 않은 나라를 돕겠다. 그래서 좀 약간 서방 세계의 그런 유럽의 서유럽 애들을 좀 돕겠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냉전도 심화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좌우합작 운동도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우익을 지원해야 되는데 좌익 쪽 세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금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철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지 못했어요. 좌우합작위원회 진짜 대단한데 여운형 선생님 꼭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좌우합작하면 여운형, 그죠? 그리고 여운형 하면 우리가 건준이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손을 떼면서 어디로 가요? 바로 그렇죠. 유엔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아까 임시정부 수립 문제로 결국 결렬이 됐던 것들 어떻게 협의 대상 단체를 할 거야? 다 데리고 올 거야? 아니면 몇 명만 데리고 올 거야?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이 남로당 세력을 검거하는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남쪽에는 이제 미군정이 자리를 잡고 북쪽에는 이제 소련이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그냥 자리를 잡은 거지 얘네가 뭐 지금 뭘 만들고 한 게 아니니까
뭐 우리가 완전 자유롭진 않아도 왔다 갔다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북쪽에도 뭐 민주주의 세력 당연히 있고 남쪽에도 사회주의 세력이 있는데 이런 사회주의 세력, 남쪽에 있는 노동당 세력들을 막 잡아가두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유엔으로 보내버립니다. 네, 그래서 유엔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빨리 만들어. 자, 나라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우선은 법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법을 만들려면 뭐 할 거야? 대표 빨리 뽑아. 대표 뽑으려면 뭐 해야 돼? 선거해야 돼. 와. 우리나라 최초로 드디어 민주적인 선거를 하게 됩니다. 50총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50총 선거를 하게 됐던 게 바로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인구 비례수에 따라서 총선거를 실시하자. 뭐 예를 들면 다 대표를 만약에 300명을 뽑을 거면 이 300명이 각자 300명씩의 대표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례하게 해야지 누구는 1000명에 1명 대표고 누구는 200명에 1명 대표면 대표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구에 좀 비례를 해가지고 이렇게 뽑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어디 몇 명 사는지도 알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이 한국 임시위원단이 들어올 수 있었던 곳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한 곳도 있었습니다. 왜? 북한은 거부를 했기 때문이죠. 소련이 바로 얘네들을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했고 남쪽에만 들어가. 그럼 어떡해? 남쪽만 해? 남쪽만 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임시위원단이 접근 가능 어디? 바로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를 하게 됐던 거죠. 김구는 진짜 머리 싸매고 누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완전 반대를 하고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당연히 너무너무 환영이겠죠? 이승만이 이전에 뭐 했어요? 여기 정읍 발언이라는 거 한다 그랬잖아. 그치? 첫 번째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에 남한만이라도 빠르게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잘 되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될 것 같단 말이야. 2년 만에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환영을 하지만 김구는 당연히 반대를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김구가 뭐를 한다? 남북협상을 합니다. 중요하죠. 이 남북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 사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김구 선생님 잘 알고 계시죠? 이 안경 때문에 워낙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38도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요걸 이제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가는 것인가. 그래서 요거와 뭐 관련된 인물을 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인물 물어보는 건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오고요. 이 김구 선생님과 관련해서 남북 협상을 물어보려고 요렇게 내는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혹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가게 되었는가. 그 이전 혹은 이후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묻는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 되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그냥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이렇게 들어왔다. 여기 유엔 써 있죠, 그죠? 유엔 문제 이렇게 갔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북 협상이 추진됐어요. 그래서 단독 선거 실시 안 됩니다. 김구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구랑 김규식 선생님이 북한을 방문해서 남북 협상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지도자 협의회에서 공동 성명도 하고 뭐라고 하냐면 미소 양군은 우선 빨리 보내자. 얘네가 문제다. 왜 들어와서 난리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조선 정치회의라는 거 만들어서 통일정부도 만들고 단독 선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열심히 이렇게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50총 선거는 진행이 결국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의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이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내가 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통일정부를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죠. 무조건 통일정부를 얘기했던 게 누구? 김구 선생님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김구 말고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구? 바로 남한 쪽에 있었던 사회주의 세력가들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남한에서 이렇게 우리가 통일정부를 당연히 수립하려고 한 것이지. 뭐 물론 걔네들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게 한국민주당 그 우익 세력을 중심으로 남한만의 그러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건 원치 않잖아요. 이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반발을 하겠죠. 그러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이거 순서를 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잘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요. 결국 유엔 갔죠. 그죠? 자, 이 미소 공동
공동위원회 결렬됩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 문제가 유엔으로 가요. 유엔에서 한국의 임시위원단을 파견해요. 총선거 결정된 거죠. 그죠? 그래서 파견을 했는데 총선거 결정이 됐어.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 남북협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50총선거 일어나기 전에 4.3 사건이에요. 왜? 4월 달이니까. 4.3 사건 같은 것들도 일어났지만 50총선거는 계속 그냥 잘 준비가 돼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50총선거로 인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이제 헌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가 만들어지고, 결국 그 국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대통령도 뽑게 되고, 8.15로 우리는 처음으로 뭘 만들어? 드디어 우리의 정부를,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근데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도 계속 남쪽에서는 이 정부 수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4월 3일에 처음 시작을 했지만 그게 뭐 계속 사실 4월 3일도 아니고 3월부터 있었던 일이고요. 4.3이 이게 빵 터진 거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를 계속 뭐 해야 돼? 진압해야 되겠죠. 그럼 가까운 데서 군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군대 보낸 게 바로 여수, 순천 10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요. 이 1948년도가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물어보는 것도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순서를 뭐 다 뭐 이렇게 뭐 완전 다 찾으시오 이렇게는 안 나오고, 다음 사건 뭐 직후에 있는 뭐 혹은 중간에 사진을 보여주고 중간에 사진을 뻥 띄어놔. 다음에 뭐 빈 이 부분에 들어갈 사건을 고르시오. 이런 거 나오니까 사실 너무 고마워요. 다행히 숫자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순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서 찾는 거에 꼭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4.3 사건 일어나요. 자, 먼저 3.1절 기념행진이 일었었는데 이거를 경찰이 이제 발포를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하겠다고 발포를 해서 이제 주민들이 시위가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시위를 누르고 뭐 이러는 모습들에 이제 반감이 너무나 고조됐던 거죠. 이게 이제 시간이 벌써 또 지난 겁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그렇게 약간 미군정에 대한 반대하는 내용이 이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좌익 세력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저지하고 통일국가 수립을 하려고 이제 무장 봉기를 일으킨 게 4.3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4.3 사건에서 이제 제주도 2개 선거구에서는 선거가 아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이 제주도 사람들이 다 그럼 빨갱이였는가? 다 사회주의자였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닌데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뭐 다 죽였다 뭐 이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마을 중에 제주도에 고늘동 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그냥 뭐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되어버릴 정도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니 어린이가 무슨 빨갱이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노인이나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또 희생된 것도 정말 충격적인 일들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주도민이 계속 희생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걸 진압하려고 또 여수에 있는 군부대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는데 아니라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군부대 내에 있는 애들이 제주도에 출동을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 여수, 순천을 점령하고 정부는 결국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또 한 번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남북협상, 그리고 제주 4.3 사건, 여수, 순천 10.19 사건, 그리고 이 이전에 있었던 좌우 합작운동, 얘네들은 전부 다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즉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운동들이 되겠습니다.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거 함께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전체적인 순서 한 번만 파악하고 자료 읽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광복입니다. 8월 15일에 광복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바로 수립되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죠. 모스크바에서 삼국의 외상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앞으로 우리 나라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하겠다?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나서 5년간의 신탁동치, 이 문제가 문제였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도 열립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 때문에 찬탁 반탁 운동이 일어나서 미소공동위원회에 뭐 지지를 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러지 못한 애들도 있었어. 그래서 결국은 결렬되고 말았더라라는 거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 이후에 정읍 발언이 일어나게 되고요.
정읍 발언하면 누구? 예, 이승만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오케이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승만은 그런 걸 바랬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좌우합작 운동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죠?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나요. 누구? 여운형 선생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결국에는 제2차 미소공동연을 결렬되고 말고 그리고 냉전체제 이런 것들 너무나 강해지면서 결국 좌우합작위원회도 다 결렬되고 그렇게 모든 문제는 어디로 간다? 유엔으로 한반도 문제가 가버렸더라. 그래서 유엔에서 한반도 임시위원단 위원단을 파견을 하는데 이 임시위원단이 남쪽에는 들어왔으나 북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결정을 한 거죠. 그죠? 남한에서 총선거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김구가 남북 협상을 하려고 했더라라는 거. 그죠? 하지만 이 남북 협상이 진행되고 뭘 했지만 잘 되지 못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 총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전에 뭐도 일어나요? 제주도 4.3 사건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거는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 민주적인 선거죠. 자, 선거가 이루어지고 이제 7월 17일에 우리가 헌법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 헌법에 따라서 만든 게 바로 우리나라 8월 15일에 정부입니다. 8월 15일 이상하게 썼네. 8월 15일에 정부가 마련이 된 거죠.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제주도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수순천 10.19 사건 일어나는 거죠. 여기가 조금 복잡한데 결국에는 그냥 월 순서대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사료들 나오니까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이승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승만은 우리가 이제 무기한 휴회된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이 보이지 않으나 통일정부 뭐 나도 바란다. 하지만 잘 되지 않으니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를 조직해서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을 내보내야 될 것이다. 라고 단독정부에 대한 수립을 조금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좌우합작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너무 대표적으로 내용이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분배에 대한 내용, 요거 잘 봐주세요. 우선은 이제 토지를 이제 돈을 내서 이제 사오겠다. 그 다음에 무상으로 공짜로 나눠주겠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임시위원단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이렇게 제출을 해서 유엔에서 이렇게 의안에 상정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뭐가 왔어? 임시위원단이 들어오는데 북한은 소련의 반대로 못 들어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 국민 자체의 문제다.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를 하고 그 아래 이제 선거를 하겠다. 그게 바로 50 총선거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유엔 총회 결정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인식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국제연합 뭐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남북 협상 잘 봐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즉시 철거를 하길 바랬던 남북 협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조선 입법기관을 만들어서 통일적인 민주정부 잘 봐주셔야 되겠죠? 통일정부입니다. 자, 그래서 김구가 이렇게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되게 잘 나오는 친구입니다. 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서 단독정부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이승만과 좀 결이 다르지요? 자, 그리고 4.3 사건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48년 4월 3일에 제주도에서부터 봉기를 해서 이게 54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아주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던 사건이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개념 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에 이승만이 뭐를 통해서 남한만의 정부 수립, 어디서 발언을 해요? 전라북도 정읍에서 발언을 하죠. 정읍 발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남한만의 단독 정부 말합니다. 자, 이런 단독 정부 수립론 노노노. 그래서 중도 세력이 뭐라 그래요? 좌우 합작 운동을 일으키게 됐던 거죠. 여운형 선생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남미소공동위원회는
합의 대상 단체, 그러니까 참여를 지지 단체만 할 것이냐, 반대 단체도 끌 것이냐, 요걸 가지고 싸우다가 결렬이 됐더라.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자, 유엔 소총회에서 단독 선거를 결의한 다음에 남북한에서 총선거입니까? 북한은 가지 못했죠. 아쉽게도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기억해 주세요. 자, 유엔 총회에서는 인구 비례에 대한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하고 임시위원단,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디는 못 들어가요? 그렇지요. 소련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소련 반대로 북쪽엔 들어가지 못했죠. 자, 제주 4.3 사건에서 좌익 세력은 무엇을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고 통일국가 수립을 주장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50총선거 막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런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이제 반대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서와 함께 인물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좀 잘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더라라는 거. 그래서 뭐 남한만의 단독 선거인데요. 네, 쓰다가 보니 이렇게 적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 드디어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했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 각각의 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주장을 했는지 정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